관동 팔경답하기 김상용. 자연의 시. 3. 우리는 우연한 기회로 자연의 품을 찾아 그 속에 묻히고자 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인 만큼 다른 어른들과 같이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신앙을 단단히 채우고 노래근이나 실컷 불러보자는 보답적 의미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길이라 하기에는 우리의 성의와 준비는 너무 적습니다. 혹 성의와 준비가 넉넉하다 해도 제법 경치를 보고 경치에 합당한 감흥을 느끼고 그 느낀 감흥을 제법 똑똑한 시로 짓고 노래로 부르기에는 너무 저희들의 식견과 재질이 부족합니다. 너무 천식이요, 둔각이요, 속배입니다. 4. 그러나 워낙 소리가 크면 귀머거리도 귀를 돌리고 가시가 길면 발바닥도 따끔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이 셈으로 이런 천견에도 한두 가지 알아지는 것, 이런 둔감에도 어떤 때는 혹 가다가 느껴지는 것, 이런 속안에도 혹 띄우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5. 필자가 이번 이 길의 대강 노정을 부탁하고 거리거리의 풍물을 그리고 때때의 단상을 적어보려 하는 것이 오직 이 예외, 이 기적, 이 비약을 바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를 따라 읽어가시노라면 필자 따는 봉황이나 호랑이를 그린 셈인데 독자 여러분께는 닭이나 고양이로 보이게 될 때만 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역신경에 대한 여러 어른의 선입감을 더럽혀 드릴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6. 그러나 닭으론 보인다고 또는 고양이로 그려졌다고 결코 봉황이 봉황 아닌 까닭이 되고 호랑이가 호랑이 못 되는 고양이 될 까닭이 만무합니다. 필자의 감흥이 적고 궁수가 졸하다고 관동팔경이 어떠할 리야 있겠어요. 7. 필자가 영동팔경을 그리다가 영동팔불경을 만들어 놓고 만다 해도 철령동안 팔승경은 영원한 영동팔절로 1점의 휴결 없이 기암초벽 양쪽 500리에 그들이 임한 창명 그것같이 길고 씩씩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8. 그리 씩씩하고 아름다워 진실로 그들을 그릴 화가, 그들을 쓸 시인, 그들을 노래할 가객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하여 모든 허물은 필자에게로 돌아오고 말 것이나 필자는 둔차오할 법하되 제 재부족력 불급을 알만한 그리하여 제 부족불의 소치를 무아무타한 제 강산을 돌려보내지 아니할 만한 의협아량만은 다소 가진 것입니다. 9. 발정. 10. 천막 생활을 하려면 몇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휴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쓰고 잘 집으로 천막을 가져갈 것은 물론 그 외에 먹을 양식 음식, 만들 기구, 입을 옷, 덮을 덮개, 깔깔의 배탈이나 발병이 났을 때에 쓸 간단한 약에 불킬 등촉, 바늘과 실서적, 지필 이런 등속을 다치면 10가지 20가지도 넘는 온갖 것을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11. 말하자면 웬만한 살림을 지고 가는 셈이죠. 그래, 이 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미리부터 자세자세 생각을 하여가며 만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암만 생각에 생각을 더하여 준비를 한다 하여도 떠나가기 전과 떠난 뒤와는 전환이어서 무엇이든지 가까웠으면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12. 살림을 하는 때 혹 얼토당토하는 것이 있었으면 편할 때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이 까닭에 해보신 이는 다 아시겠지만 얼마를 두고 일일이 조항을 적어놓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이 없도록 미비가 없도록 하려니 자연가지수가 늘고 무게가 늡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물론 좋지요. 그러나 한 곳에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동을 하여 가는 것이면 우마의 힘을 아니 빌리는 이상 각기 지고 갈 밖에는 없는 것이요. 또 지고 가는 잔등이란 한 사람의 단 하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겁고 가볍고 혹 가져갈 것이 있으며 그 단 하나인 잔등 위에 져야 할 것이요. 일단 지고 나서면 백리건 천리건 이를 악물고라도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13. 그러나 자연 중량의 적부적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많이만 가지고 가면 좋다고 이것저것 욕심을 내서 잔뜩 메고 나섰다가 단 오리를 못 가서 해고 나는 못 가하고 주저앉으면 됩니까? 혹 지고 나선 것이니 그래도 끌고 가본다고 이런 때 악을 써볼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악을 쓰는 것도 1시간, 2시간 말이지. 며칠을 두고 가는 터에 될 수가 있습니까? 필경 알뜰살뜰 주워 모아 가지고 온 것을 내버리지 아니치 못할 억울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14. 그래, 저희들도 떠나기 전 4, 5일을 두고 둘의 등에 적당할 무게가 될 만큼 제발 필수품에 비유할 것을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의논을 하고는 첫째로 최대형의 륙세크 등산용 배낭을 구하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한 살림을 모을 건 모으고 살 건 샀던 것입니다. 15. 천막, 수전, 유지, 작은 삽, 반합, 등산모, 다완, 수통, 흡수기, 약품 소화제, 옥도전기 등 고추장, 간장, 사탕, 코코아, 커피, 쌀, 비누, 칫솔, 치약, 면도, 거울, 지도여지 승남 그 외 볼만한 책 여러 권, 엑스펜더, 사진기 그리고 심심하면 볼 단편 하나, 우선 쓸 알콜 5합, 의류, 모기향 등. 16.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적게 가볍게 하자고 고심고심한 것이 적고 가볍기는 고사하고 보통 지게로 져도 두 짐은 될 것 같습니다. 양분하여 넣고 보니 최대형이란 두 륙세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그만둘까 하면 하나도 두고 갈 것은 없습니다. 무게로 말하면 한국말은 10관 이상이라지만 10관은 다 못된다 하더라도 8, 9관은 달아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될 것입니다. 좀 과장해 말하면 집채 같은 누막이 엄연히 저희들 눈앞에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17. 둘은 이 쌍태산을 바라보고 껄껄 웃었지요. 하도 어이가 없으면 도로 헛웃음이 나오는 법이 아닙니까? 하도 많기에 절에서는 안 된다 좀 더 보자는 한두 마디 의논이 오고 가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느 말 고비에선지 애끼주구나. 사나 지고 나서 보자는 만용의 절규가 나왔던 것입니다. 18. 한갓 2, 3년간 몇 관 되는 짐을 지고 산께나 올라가 보았다는 것과 한낱이나 있는 어깨의 뚝심을 저희들은 믿었던 것이니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은 자의 탈거리이다. 19. 이리하여 저희들은 어깨가 휘는 듯한 짐을 한 뭉텅이씩 걸머쥐고 예정대로 비실은 검정 구름이 남산 머리에 떠돌고 있는 7월 19일 저녁 9시 5분 경주로 포항으로 곧 연락이 된다는 남행차에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20. 명경대의 정취. 21. 솔나무, 잣나무 드높고 물 맑은 장안사에 다다라 여관에 드니 여관마저 깨끗하여 부르조아의 별장 생활이 연상되어 나의 입은 옷을 한번 훑어보니 운동화 행색의 초라한 일서생 그대로다. 시냇가에 내려가 바위에 걸터앉아 발을 담그니 시원함이 내장까지 스며드는 듯하나 속깨에 더러운 이 몸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한량없이 외람하여 담갔던 발을 빨리 거두니 물은 여전히 모르는 듯 맑고 맑아 소리 없이 흐른다. 22. 점심상을 대하니 그릇마다 새 것이며 반찬마다 입에 맞아 칭찬이 빗발치듯 한다. 보통 4-5 공기밥을 개눈 감추듯 일정량 하다가 가자고들 떠든다. 하긴 철원서 푸대접을 받고 차에서 까불며 기운이 지난 때 특징이 있는 길길이 높은 나무 요격한 청계 고요하고 아담한 주위 모든 것이 산뜻하고 새로운 듯한데 식사마저 마음에 들거니 오묘극치인 자연 속에서 고달픈 영육을 안 싣고자 하였던 것일 것이다. 23. 와이셔츠 바람으로 단장 하나씩 척척 사들고 나서니 바로 그럴듯한 탐험대라. 3. 4차 금강산을 왕방하였던 아선생과 우연히 장안사에서 상봉케 된 강군의 친우 H씨를 선두로 안내자의 수고를 빌림없이 산길을 올라는가나 얼마쯤 걸어 올라가다 보니 우뚝한 석성이 있으니 이것을 신라 경순왕의 태자가 쌓은 태자성이라고 한다. 24. 태자성을 지나면 바로 명경대 뒷등이 된다. 굴들이 있으니 큰 것이 황사굴인데 전자는 천당으로 뚫리고 후자는 지옥으로 뚫렸다고 한다. 25. 실력이 드러나기를 시작하여 먼저 걷던 이는 떨어지고 나중 걷던 이도 앞서며 날랜 이는 날고 더딘 이는 긴다. 그 간격이 앞선 이가 소리를 높여 이 소리를 치되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모양으로 오르고 또 오른다. 어떤 때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며 어떤 때는 바위 문을 나오면 놀래 달아나는 다람쥐를 뒤쫓으면서 수렴동에 이르렀다. 보는 것마다 묘하지 아니하면 기이하며 정신을 창랑케 하는데 비는 시름없이 부슬부슬 내리므로 산기슭에도 부실부실 내리고 있었다. 26. 대부분이 개울 바닥이라 발 들릴 곳을 찾아 계속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여 끝없은 S자형으로 꼬리를 문다. 27. 비록 헛디디어 발바닥이 아플지언정 둥근 바위, 모진 바위, 큰 돌, 작은 돌이 불규칙하게 널려 있는데 저마다 특유한 미를 가지고 있어서 길 걸음에 결코 실증을 주지 아니한다. 일다점에서 금강산 기념의 수건을 하나 사서 뒷공무니에 척 차고 또 오르니 개울 맞은편에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깎아질러 불끈 솟은 넓적한 바위 앞에 당당하게 자욱이 물이 고인 곳이 있으니 이것이 명경대란 곳이다. 28.
물속에 단풍 가랑잎이 무덕 깔려 푸르충충하다 못해 시커매 보인다. 담 앞으로 커다란 바위돌이 비스듬히 놓여있다. 지나가는 사람의 아픈 다리를 쉬어주기에 알맞다. 명경대 뒷등 앞으로 돌아가 노라니 땅을 치다 뜻하는구나. 뒤따라 헐떡이며 오른 시군이 이게 여행이야 다른 박질이지 하고 원망하는 듯 일동에게 호소하는 듯 툭 나온 소리가 여행이 맞도록 일행의 입에서 오르내려 핀잔을 주게 됐다. 29. 사실 시군이 몹시 가쁜 모양이다. 암자마루에 털썩 드러누운 채 세상 모른다. 이때에 초목의 빛없는 소리만이 우수수하고 싸늘한 바람이 땀난 등허리를 지나간다. 해도 저물고 다리도 아프며 첫날이니 섭섭하나 망군대는 다음 볼 기회로 미루고 비가 개기를 기다려 천천히 산길을 내려온다. 내려가는 길은 떡먹기보다 쉽다. 30. 명경대에 이르니 이름 모를 28려가 남자 틈에 끼어 낚시대를 느리고 있다. 평평한 바위 하나를 골라 들어 누워 한가히 쉬노라니 다시금 명경대가 눈에 든다. 31. 자연 속의 인생. 32. 차가 차차 속력을 더하여 갈수록 일도형에 흔드는 흰 수건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다 나중에는 다만 희끗희끗한 점만 가물거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물거리는 것조차 안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33. 이제는 차차 서울도 멀어진다 하고 황군과 나는 짐을 얹고 대강 잘자리를 보았습니다. 잘자리를 보고 나서는 서로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지요. 이 웃음의 뜻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서로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왜 웃느냐 물은 일도 없고 왜 웃었나. 대답한 일도 없지만은 이장거. 일을 행하는 것이 무던히 기쁘다는 생각이 피차의 흉중에 일어남을 서로 잘 알았던 것입니다. 34. 그까지 천막여행이나 관동팔경 보는 것이 무엇에 장하냐 하실 이도 계시겠지만은 장부장이나 즐겁고 즐겁지 아니한 것이란 일의 크고 작은 것보다 그 일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막여행이나 관동팔경을 보는 것쯤 기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3년이나 두고 벼르다가 마침내 때와 형편을 잘 얻어 해치우려 떠남이 다른 이에겐 어떻게 생각되건 저희들에겐 대견치 않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 구경을 하고 나면 관동팔경도 그저 그렇더라 하고 픽 웃어버릴 것밖에 필시 안 되겠습지요만은 처음으로 하러 나설 때에는 끝에 올 환멸의 비애보다 앞을 바라고 나아가는 동경의 정이 앞서 신경에나 들어가는 듯한 희열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5. 말을 하면야 다 해본 뒤에 싱거운 것이 천막여행이나 팔경구경 뿐이겠습니까? 혹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무던히 좋다고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되어보면 별 신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학자가 좋다, 정치가가 부럽다 하여 이런자나 자가 되면 별다른 행위나 복을 누릴 것 같이 갈구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만 유독 독에 뒤지에 행복을 쌀 담듯 담아놓고 아침 저녁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36. 그저 모두가 하려할 때 안 했을 때가 좋지요. 한 뒤가 할 때처럼 좋아서야 요새 소위 첨단을 걷는다는 최신 청년들의 연애 결혼에 파탄이 올 리가 있습니까? 37. 언제 잠이 들었는지 차가 빽하는 바람에 자던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니 오전 20안입니다. 황구는 책보인지 수통인지를 베고 그 덜컥거리는 중에도 코를 고는데 어제 저녁엔 거의 다 들어찼던 차 안도 손님들이 태반이나 내려 휑해졌습니다. 남은 손님들은 넉넉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자는 모양 차 달리는 소리에 그들의 숨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나 그다지 밝지 못한 전등빛에 그들의 안구부리고 자는 모양들이 이곳저곳에 보입니다. 그 모양들이 심히 가엾어 보이겠죠. 제각기 제 갈 길이 있어 가는 것이련마는 저들은 어디로 가노? 하는 야릇한 생각이 납니다. 38. 이런 생각이 나자 잠이 곧 깨인 뒤에 특유한 형언할 수 없는 호젓한 무엇이 내 가슴을 눌렀던 것입니다. 저 젊은이는 어디로 가며 저 늙은이는 어디로 가노? 저 남자는 그리고 저 여자는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 39. 저 청이는 그리고 저 이리는 가다 혹은 다음 역에서 내리고 혹은 그 다음 역에서 내리고 혹은 또 그 다음 역에서 내릴 것이다. 혹은 역에서 내려서도 어떤 이는 동으로 가고 어떤 이는 서로 가고 하여 필경 제각기 제 길을 가고 말 것이다. 무슨 인연인지 모르나 잠시 동안 한 차 안에 담기어 한 방향으로 달리다가 하나씩 둘씩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모여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씩 둘씩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40. 인생이란 이상한 것이다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납니다. 한 차 안에 담기어 바로 자리를 같이 하여 가건을 서로서로의 가는 곳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남의 가는 곳은 고사하고 제 가는 곳은 어디 분명히 알고 갑니까?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포항을 간다 하겠죠. 그 다음에는 영덕이나 평해를 간다 하겠죠. 그 다음엔 울진, 삼척을 지나 강릉으로 양양 간성으로 금강산으로 원산으로 간다 하겠죠. 그 다음엔 서울 가고 또 그 다음엔 집에 가고 또 그 다음엔 아마 학교 가고 또 그 다음엔 40일. 모릅니다. 결국 따져보면 제 가는 곳도 모르고 가는 이 인생이 아닙니까? 가는 곳도 모르면서 실컨조컨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대답 없이 가니 인생이란 더욱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